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한 위협은 관리 가능하다며 외교가 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 20여 개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나 거래를 중단하고 있어 대북 압박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대북 군사 옵션을 시사하는 강공책을 몰아붙이는 데 비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보기 드물게 언론 브리핑에 나서 자신의 사퇴 경질서를 일축하고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미국 정부는 지금은 북한 위협을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외교가 통하기를 희망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미국민들은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과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핵무기 운반체까지 개발하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만 자신은 미 본토까지 도달할 능력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아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은 아니어서 관리 가능한 상황이고 따라서 외교적 해결에 주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언론들은 전 세계 20여 개국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와 거래를 끊고 있어 대북 제재 압박 외교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쿠웨이트와 이태리, 스페인, 멕시코와 페루 등이 북한 대사를 추방해 대사급 외교관계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신규 비자 발급과 비자 연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북한과의 거래를 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집단으로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외교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온건파로 꼽히는 존 켈리 비서실장 등이 대북 제재 압박과 고립 외교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정도의 외교 성과로는 미흡하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도 군사 대응까지 암시하는 강공책을 구사하기 때문이라며 대북 무력 시위와 군사 옵션을 동원한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다음은 로컬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서 졸업시험이 사라집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최근 고등학교 졸업시험 폐지 법안 AB 830에 서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은 학생들이 학교 교과 과정을 충실히 따랐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의무화돼 기본적인 독해력과 수리력을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이 낮아 졸업률이 떨어지면서 평가 방식에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당초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3년 유예 기간을 두면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3만 2천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예외적으로 졸업을 허용했는데 내년 초에 이 유예 기간이 만료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고교생을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시험 내용이나 방식을 수정하되 졸업시험은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가주의 렌트비는 앞으로도 가파른 오름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연구기관인 USC 러스크 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렌트비 중간값은 현재 $2,237에서 2년 뒤인 2019년엔 $13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보다 $149, 인랜드 엠파이어는 $124, 샌디에고 카운티는 $121, 벤투라 카운티는 $98 뛸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연구진은 이들 지역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주택 소유율이 렌트비 급등을 불러왔다고 분석했습니다. USC 러스크 센터의 리차드 그린 선임 연구원은 남가주의 임금과 고용 상황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소유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가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음주 예방을 위해서 주유소 일대 알코올 판매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가스를 넣으려고 들어갔다가 주류를 사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다른 주류 판매 업소들보다 단속이 소홀하다는 지적에서입니다. 문지혜 기자입니다. LA 시의회가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음주를 줄이기 위해
주유소 내 주류 판매 규정을 대폭 강화합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밥 블러맨필드 시의원은 주유소 업주들의 경우 식당 리커스토어보다 알코올 관련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LA에서는 매년 DUI로 217명이 목숨을 잃고 4,215명이 부상하는데 운전자들이 너무나 쉽게 알코올에 접근할 수 있는 현 시스템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알코올 저스티스 등 시민단체들도 새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류의 제조, 유통, 보관, 판매를 주류통제국 ABC에서 전담하지만 LA시는 주유소, 리커스토어 등의 비즈니스 퍼밋을 발행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ABC 라이센스를 소지한 모든 업소들은 시퍼밋을 받기 전에도 캘리포니아 주법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대나 출입문 오피트인에 알코올 디스플레이, 주유기나 주유소 건물, 창문 등에 알코올 광고 등이 금지됩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알코올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류를 파는 직원은 최소 21살 이상이 돼야 합니다. LAPD는 수사 인력을 늘려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되면 최소 $250의 벌금과 함께 24시간 내지 32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한류의 힘과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44회 LA 한인축제가 오늘 화려한 막을 올리고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류 문화를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된 LA 한인축제는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등으로 세분돼 진행됩니다. 오늘 헤스트 글로벌 예술단의 부채춤 등 전통무용으로 시작으로 LA 어린이 예술단의 북공연이 이어진 뒤 저녁 6시 리본 커팅식과 함께 공식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과 주류사회 커뮤니티 대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내일은 노인센터 수강생들이 준비한 시니어 공연이 이어지고 이후엔 끼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나와 어울리는 K-팝 노래와 춤 경연대회가 치러집니다. 젊음의 끼를 한껏 발산한 후엔 허각과 메간리의 축하 공연이 뜨거운 금요일 밤을 장식합니다. 축제의 절정인 토요일에는 장수 무대와 LA축제 가요제, 소울크러쉬, 팔로알토 등의 쇼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축제 대미를 장식하는 라디오 코리아 주최 미스 하이틴 선발대회가 열려 11명의 꿈 많은 학생들이 끼와 열정을 마음껏 선보입니다. 이 축제 현장에는 모두 272개 축제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30여 곳에서 참석해 특산품을 판매하고 추억의 길거리 음식과 다양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장터가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대회 특별 홍보 부스와 TV조선 USA 홍보 부스 등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더하게 됩니다. 종이를 이용한 연꽃 만들기, 떡 매치기, 사물놀이 체험, 한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태평양은행이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1일 찻집 행사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을 KYCC에 전달했습니다. 태평양은행은 어제 은행 본사에서 지난 9월 16일 라디오 코리아 유미옥의 행복한 아침 공개방송과 함께 실시한 1일 찻집 행사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 1,500달러에 태평양은행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1,500달러를 더해 총 21,000달러를 KYCC 노숙자 프로그램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은행의 조혜영 행장은 태평양은행 창립 14주년을 맞아 LA 한인 커뮤니티에 보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던 중 남가준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고 있는 KYCC와 손을 잡고 사회 환원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YCC의 송정호 관장은 받은 지원금은 저소득 또는 홈리스 한인 가정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 가정을 돕는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스베거스 무차별 총격 사건을 두고 미국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이 문제가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죠. 잠시 후 이슈 포커스에서 총기 사건과 총기 판매 상관성을 짚어봅니다.